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발걸음 해준 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정을 좀 저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학부모님들의 열정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설명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가 조금 강하긴 해요. 착각속 초등학교 7학년 준비된 중1을 제가 맡아봤는데요. 어떤 착각인지는 아마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면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자랑도 조금 하고 갈게요. 저는 일단 고등부로 학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최전선에서 좀 일을 하다가 고등 입시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모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넘어왔습니다. 중등으로.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서 맡았던 친구들을 이제 하면서 도대체 얘네들은 중학생 때 뭘 배우고 왔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CNC에서는요, 제가 그때 고등부에서 쌓았던 노하우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얘네가 이걸 중학교 때 이렇게 준비하고 왔으면 좀 쉬웠을 텐데 하는 점,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아이들한테 넣어주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요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사실 아이들이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는 착각이고요. 이 착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중학교 1학년과 착각 속 초등학교 7학년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 마인드가 다릅니다. 네, 이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주로 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대형 어학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청담, 폴리, 캔비, 요즘에 대치에선 또 앨리스 영어라고 뜨고 있거든요. 거기 기타 등등 많이 아시는 STL, 정상 다 상관없이 좀 날고기는 대형 어학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우리 애가 이 학원에 이 레벨인데 잘하지 않을까 중1 영어? 당연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개강 1회부터 차이가 나요. 이 아이들은 살짝 이 어느 특정 학원 친구들은 좀 리딩은 잘하는데 리스닝이 좀 별로네. 어느 특정 학원 친구들은 얘네는 리딩은 되어 있네, 리스닝은 되어 있네. 근데 왜 이렇게 문법이 약하지? 얘네는 단어 외우는 습관은 있네. 근데 리스닝이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그 강약이 우리 중1 선생님 눈에는 보여요. 보이고 또 어떤 특정 친구들은 좀 너무 팡팡 뜨는 경향이 있어요. 어학원이라는 게 조금 약간 회화라던가 원어민 선생님과의 게임 이런 거를 좀 많이 익숙하게 한 친구들은 중학교 영어 적응하기 힘들어하고요. 실제로 퇴원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럼 반면 준비된 중학교 1학년은 뭔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법을 공부했던 아이들, 조금 침착하게 1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아이들.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수업도 늘어나죠. 학원 수업도 2시간, 15분, 3시간으로 늘어나요. 그때 앉아있을 수 있는 친구들, 이게 달라요. 쉬는 시간 주세요. 선생님 저희 언제 놀아요? 이런 말이 전혀 없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희 쉬는 시간 언제예요?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선생님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인드부터 차이 나고요. 태도부터 차이 나요. 앉아있는 것도 차이 나요. 언제 끝나? 근데 좀 익숙해진 중학교 문법, 중학교 시험 이런 걸 준비해왔던 친구들은 태도부터 다르고 눈빛부터 달라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우리 애가 여기 레벨인데 중학교 1학년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처음 상담을 해요. 근데 CNC 와서 레벨이 엄청 낮아요. 실망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등록을 안 하시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떠나세요.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시고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차이는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중학교 영어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사실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아이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은 2가지 면을 준비해 와야 돼요. 첫 번째, 마인드적인. 두 번째, 학습적인. 제가 마인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메타인지라는 말 요즘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실 때 오늘 냉장고 뭐 있지? 애들 뭐 좋아하지? 그쵸? 그 다음에 장을 봐야겠는데? 장 안 봐도 되겠네. 오늘은 좀 시켜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시죠, 머릿속으로. 그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발전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얘들아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투부정사 배우고 있어. 투부정사 중에서도 뭐 배우고 있어? 명사적 용법 배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항상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문제 풀 때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나랑 투부정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상한 문제로 답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가장 힘들어요. 공부가 힘든 점은요, 내가 부족한 점, 내가 못하는 부분을 매일매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힘든 거예요. 학원 오는 게 싫은 건 학원 오면 선생님한테 맨날 지적을 당하니까. 근데 제 일은, 학원의 일은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찝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보완해야지. 라고 마인드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등학교 7학년?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했어? 엄마 학원 안 다닐래. 이런 마인드가 아직은 살짝 초등학생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수준인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미래에 닥칠 어려움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친구가 똑똑한 학생이냐면요. 이제 내가 중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목표는 일단 당연히 내신 잘 받는 거고, 내신을 왜 잘 받아야 되냐면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싶으니까. 고등학교 왜 좋은 데 가고 싶어? 좋은 대학 가고 싶으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아이들이. 그런데 솔직히 자녀분들 그거 인지하고 있을까요? 중학교 가는 거 별 생각 있을까요?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희 반에 신규생이 들어오면요. 어머니, 아버님, 아이 고등학교 어디 생각하셨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특목고, 국제고, 중3 때 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죠. 지금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들도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학 멀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6년 금방입니다. 그래서 6년 뒤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려울 거야. 지금 배우는 문법도 어려운데 이 다음 문법은 어떻겠어요? 더 어렵죠. 지금 리딩도 해석을 못해. 하루에 10문제 풀면 8문제 틀려. 그럼 앞으로는 더 어렵죠. 어려운 거 알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들? 해야죠. 그거를 생각을 하느냐? 어렵네. 끝.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을 어려워. 당연해. 어쩔 수 없어. 하고 받아들이게끔 옆에서 많이 코칭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적인 면 말씀드릴게요.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학교 1학년 문법 교재에 나오는 챕터들이에요. 비동사 들어보셨죠? 명사, 이런 데스크, 마이크 다 명사입니다. 일반 동사, 먹다, 자다, 가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중학교 1학년 때 쭉 배워요. 어법을 조금 배우고 온 친구들은요. 이런 용어를 익숙해해요. 시제가 뭐야? 맞아, 시간이야. 동사가 뭐야? 움직일 동 써서 움직이는 행이야. 명사, 이름 명사 써서 이름을 나타내. 근데 어학원 중심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작은 곳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이 용어 자체를 어려워해요. 부정사는요, no의 부정이 아니라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사야. 한자 모르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하잖아요, CNC에. 문법 교재를 받잖아요. 너무 어려워. 이 용어 자체가 쫄아요, 엄청. 못 다닐 것 같아. CNC는 어려워 하고 CNC를 그만둬요. 하지만 이거는 어느 학원을 가든 어느 문법 교재를 사든 똑같은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2학년 때 뭘 배우냐? 이렇게 나와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 1학년 때는 현재 시제 먹는, 과거 시제 먹었다, 미래 시제 먹을 것이다 배웠다면 2학년 문법 교재는 현재 완료라고 해서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먹어왔어, 뭐 해왔어 하고 개념이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라 확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단단하게 다져놓지 않고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3학년 똑같아요.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렵죠? 수동 분사 구문? 완료 분사? 관계 대명사, 혼합 가정법,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아이들이 레벨이 올라가면 교재를 받잖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자신감을 잃어요.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형용사, 부사 있죠? 어머님들, 형용사는 뭐 꾸며주는 말이에요. 예쁜, 멋있는, 맛있는. 한국어로 니은 받침인 애들 있죠? 걔네들이 형용사예요. 부사는 약간 하계로 끝나요. 예쁘게, 멋있게. 근데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얘네를 알지 못하고 2학년 비교 표현. 얘는 얘보다 더 길어. 얘는 얘보다 더 작아. 형용사와 부사를 쓰는 비교 표현을 모르게 되죠.
그쵸? 자, 그다음에 관계사가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 합쳐진 게 관계사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관계사 보면 너무 어려워. 접속사가 뭘까요? and, or, but 걔네가 접속사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and, 그리고 or, 또는. 근데 그걸 그냥 요거만 보고 쫄아서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주는 사람 저 있죠? 학원 있죠? CNC 말고도 다른 학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는 선생님들의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요 중학교 1학년 문법이 탄탄하게 쌓여있지 않으면 얘 힘들어요. 얘도 당연히 힘들죠. 얘네 내신에 100%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쵸? 이걸 꼭 알고 가야 되는 게 학생들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의 역할 첫 번째, 마인드적으로 좀 초딩을 벗어나자. 두 번째, 기초를 다지자. 여러분들 아이들 1학년 가면 처음에 나오는 게 비동사예요. MR이즈.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지금 풀고 있는데 학교에서 MR이즈 배워요. 그럼 어때요? 학교 영어? 너무 쉬워. 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마인드적 세팅했죠?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너무 오고오게 치면 안 돼요. 과제가 너무 힘들어. 그럴 수밖에 없죠.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고비를 겪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너무 달라져. 학원에서도 혼나. 단어 60개, 80개, 100개씩 외워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엔 어떻게 써요?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아이들은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몰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지식을 새로 배우는 그 행위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 힘들다고 좀 쉬자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1학년 문법 어떻게 잡아요? 1학년 문법 못 잡으면 2학년 어떻게 넘어가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버님들께서 화가 좀 많이 나셔서 애가 학원에서 맨날 지적받으니까 제가 전화로 어머님 우리 아이가 과제가 좀 안 되어 있네요. 아버님들 화 많이 나세요. 다 때려쳐. 영어 때려쳐. 수학 때려쳐. 다 때려쳐. 요거는요. 약간 00년생, 01년생까지는 통했어요. 약간 위로 약간 90년대생들 좀 형 누나가 있던 애들은 좀 무서워서.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쳤을 때 이제 02, 03부터는 안 통해요. 속으로 오히려 좋아. 이득이야. 네. 왜냐면 옛날에는 학원이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학원이 아니면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친구 따라 학원 옮기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원이 아니라 뭐 유튜브, 뭐 SNS로 너무 많은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원이 꼭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때려쳐서 때려친 애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언제 돌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제 돌아올까요? 중학교 뭐 학년이랑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초조해졌을 때. 네. 절대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할까요? 한번 본인, 아드님, 따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화나서 때려치라 하고 부모님들이 초조해져서 다시 보내요. 아이는? 아예 의사가 있을까요, 거기?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때려치더라도 CNC를 제가 팀장님들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CNC를 안 하더라도 저랑 수업을 안 하더라도 영어 수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같은 사이즈로 공부를 해야겠죠? 저랑 이만큼 공부하다가 잠깐 과외 이만큼 해요. 그러면 이미 아이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님 변덕으로 돌아왔을 때 적응할 수 있을까요? 더 못해요. 그럼 또 상담 전화가 가겠죠? 우리 아이가 살짝 또 때려쳐. 반복돼요. 그러니까 안 때려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레벨에 대해서 절대 압박을 주지 마세요. 이미 아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중등 진단평가 1분기 시험 성적표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 그 성적 상담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레벨은 아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 개학하죠? 야, 너 학원 어디 다녀? CNC. 어디야, 레벨? 나 하버드야. 난 인턴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급을 나누고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누가 누구고 누구는 어디 반이고 걔네가 항상 먼저 그래요. 절대 근데 거기서 누구는 뭐 예일이라던데? 누구는 뭐라던데?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아이들이 가장 먼저 괴롭기 때문에 레벨로 압박을 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중학교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항상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진짜 중학교 때 수능 영어 끝내야 되나요? 이상적이죠. 사실 수능을 중학교 때 끝낸다는 건. 근데 이상적이라는 거는 정말 이상일 뿐이에요.
생각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수능 끝낼 수 있다.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라도 끝내는 게 다행이다. 다들 다르세요. 아이들 속도도 다들 다르고요. 동기부여 오는 그 시기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학부모님들이랑과 다른 그런 학원 내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얘 무조건 끝나야 돼. 얘 무조건 오래 가기 전에 예일 들어가야 돼. 얘 빨리 올라가야 돼.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제가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지만서도 거기에 너무 흔들리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흔들리실 필요 절대 없이고요. 학부모님께서 중심 잡아주세요. 아이가 아이의 속도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이제 아직 초등학교인 아이들은 엄마 말 지금 되게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한 여름방학만 지나도 어머님들이 상담 전화로 가끔 오실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알아서 할게. 과연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할게라는 말 잘 흘러 들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아이 6년 길잖아요. 이제실 계약이니까 알아서 6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꼭 서포트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CNC는 어떻게 준비해 주는데 너네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별말 않고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CNC에 입사한 이후로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목표가 높으면요. 떨어져도 품이 있습니다. 높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시죠? 이제 중학교, 고등은 학원에서 못 만들어줘요. 하지만 중학교까지는 학원에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대충 만들어줄 수 있는 점수는 8, 90점대예요. 그 이상은 그럼 100점 못 만들어줘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신이 쉬워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나는 학원에서 모의고사, 수능 배우고 있는데 학교 교과서에 비동사 나와. 그럼 아이들이 내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교 영어 선생님의 수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자만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요즘 시험이 엄청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수명중 기말고사에서는요. 우리 여기 9호선 라인 있죠? 9호선 라인을 시험지에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 답이 나오면 한 칸 옮겨. 이 답이 나오면 2칸 옮겨. 이 답이 나오면 뒤로 한 칸 옮겨 해서 답을 정해서 몇 칸 가서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역이 어디야?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중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중도 보면 팝송 차용해, 방화중도 영화 차용해 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본인의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문제 분석을 한다 해도 그런 역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학원 선생님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선생님이 어떤 팝송 좋아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기초는 잡아줄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문제 하나하나 그런 창의적인 스킬들이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잡아줄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아이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신이 끝나면요.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요. 이건 제가 또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건 작년 2학년, 공항중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유니스 치시면 다 나와요, 어머님들. 네, 그래서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했던 거. 그래서 단어라던가 어법이라던가 뭐 본문 등장인물의 신경 파악, 본문 내용 파악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땠어? 난이도 어땠어?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말해줘. 데이터를 쭉 쌓아서 올해 공항 중 아이들은 이걸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제가 간략적으로 이렇게 블로그에 써놨지만 제 수업을 실제 듣는 친구들은 지난 기출 실전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선배들이 공부했는지 선배들의 꿀팁이 무엇인지 다 경험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후기를 또 남겨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이랬고, 뭐 기말 문제는 쉬웠고, 뭐 고촌중, 뭐 김포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이 친구들 뭐 이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후기를 남겨주기도 하고요. 명덕여중 같은 경우는요, 어머님들 작년에 시험에서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재시험을 봤어요. 한 문제지만.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이 문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변화구들을 제가 최대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넘겨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요,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6년짜리를 좀 봐야 돼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라서 이제 피곤해 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들께서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마인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학부모님들이 감싸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격려 많이 받아야 돼요. 응원 많이 받아야 돼요. 혼내는 건 제가 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격려 많이 응원해주세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안 되는 아이들은 전화 드려요. 어머님, 요즘 우리 누구가 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럼 어머님들이 다른 학원에서도 이런 전화가 왔어요. 하고 그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다그치면 돼요. 미리 앞서서 아이들 혼내지 말아주세요. 너 지금 중학생인데 이게 다야? 이게 뭐 다른 거 초등학교랑 변화가 없잖아. 이런 잔소리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학원 선생님인 저와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과 소통 많이 해주세요.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학원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을 찾아내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소통할 때 조금 서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저희 좀 좋게 봐주시고 많이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렇게 좀 저와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 3명이 같이 팀워크해서 6년 간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고등부, 대학까지 꼭 고려해 주셔가지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많이 사랑 주시고 많이 토닥여 주세요. 저희 반 모토입니다. Be strong, 견뎌, 강해져, 그냥 해. 요 마인드. 중학교 때 정말 필요해요. 이런 마인드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가져가 주시고요. 아이들 특히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갑각류, 개도 탈피를 하신다는 거 아시나요? 네, 한답니다. 갑각류 손질할 때 손도 베이시잖아요. 그쵸? 아이들 고난 없는 성장 없습니다. 힘들게 탈피할 때 옆에서 많이 보듬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정말 영어학원 많은데 저희 CNC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도 학원도 최대한 서포트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